중대장님, 이 영양장교님이 부식 납품업체랑 뒤로 거래한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순간 식당 안은 얼어붙었고 소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아닙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CCTV가 꺼진 시간, 그녀의 군카드 사용 내역,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어딘가에 자리 잡은 육군사단은 참 묘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80년대식 낡은 가건물과 최근에 새로 지어진 현대식 생활관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시대를 뛰어넘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부대 곳곳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도시락 냄새와 PX 앞에 길게 늘어선 병사들의 모습은 50대, 60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시절 군대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새벽 5시 30분 부대에 기상나팔이 울려 퍼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양장교 박소린 중이었습니다. 소리는 다른 누구보다 일찍 식당으로 향해 하루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 차림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 단정했고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인데 김치가 좀 더 익었나 확인해 볼까요? 소린이 조리병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메뉴를 정하고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물 맛을 보고 반찬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병사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때로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병들과 함께 야채를 다듬기도 하고 설거지를 도우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이런 소린의 모습을 본 병사들 사이에서는 벌써 미녀 영양장교라는 별명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목한 건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린의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이야말로 진정으로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중위님,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고향 생각이 나요. 식사 시간이 되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곤 했습니다. 소리는 그럴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에는 시골 된장을 더 넣었어요. 속 따뜻하게 드세요. 훈련 나가면 몸 조심하시고요. 부대 사람들은 모두 소린을 온화하고 연약한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도 그녀의 성실한 업무 태도와 병사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높이 평가했죠. 특히 나이가 지긋한 원사들은 소린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 중에 저렇게 정성스럽게 일하는 분 드물지. 맞아요. 병사들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는 거 보면 정말 마음씨가 곱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린의 저녁 기록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단 한 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직 707특임대 보급지원 요원, 해외 파병 경력. 이 한 줄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부대 내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707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보급지원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나르고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보급품을 지키고 때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보급품들을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임무였죠. 소린에게는 그 시절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험난한 훈련을 이겨내던 시간들, 해외 파병지에서 마주했던 생과 사의 순간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얼굴이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 모든 과거를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지금은 그저 평범한 영양장교로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식당에 나와서 메뉴를 점검하고 조리병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며 병사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이 그녀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혼자 식당에 남아 다음날 식단을 고민하기도 하고 부족한 식재료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늦은 저녁 모든 일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당 문을 잠그며 소리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아가자. 소린에게 이 작은 부대 식당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같은 곳이었죠. 707특임대 시절에 험난했던 경험들, 동료를 잃었던 아픈 기억들, 그리고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그 시절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은 언제나 예고 없이 깨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훈련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335 식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훈련이 힘들었던 탓인지 병사들의 표정은 어딘가 지쳐 보였고 식당 안은 금세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병사들을 맞이하며 배식대 앞에 서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이에요. 고기 좀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중위님. 대부분의 병사들은 고마움을 표하며 식사를 받아갔지만 유독 한 구석에서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임규태 병장이었습니다. 전역을 2달 앞둔 그는 군대 막바지 특유의 하극상급 선 넘음으로 부대 내에서 유명했습니다. 평소에도 간부들에게 건방진 태도를 보이곤 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심했습니다. 아니,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요? 김치도 시들시들하고 나물도 별로네. 임규태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소리는 침착하게 미소를 유지하며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임규태는 그녀의 정중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욱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장교님, 정말 신경 좀 쓰세요. 장교라고 하는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조리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다른 병사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규태 병장,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분들이 식사하고 계시잖아요. 목소리 낮추라고요? 아니, 예쁜 얼굴만 믿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진짜 군대 장교 맞아요? 임규태의 말은 이제 완전히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무례한 발언에 주변 병사들도 당황스러워했지만 감히 상급자인 병장에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조리병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린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규태는 더욱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빈 식판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탁!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임규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린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주 제대로 따져볼게요. 이리 와요, 영양장교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과거의 어떤 장면이 갑자기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707특임대 시절 적의 기습 공격으로 전우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갑작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전쟁터가 아니라 부대 식당이었고 앞에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라 자신이 돌봐야 할 병사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규태 병장,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린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임규태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아니, 중위님은 정말 성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게 훈련하고 와서 먹는 밥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규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져 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화를 내는 모습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조리병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병장님,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위님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데요. 하지만 임규태는 오히려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건 장교랑 나 사이의 문제야. 그 순간 소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몸에 밴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훈련된 감각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특수부대 요원이 아니라 평범한 영양장교였습니다. 폭력이나 물리적 제압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리는 천천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규태 병장,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임규태는 그녀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리병들과 다른 병사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행정보급관 원준호 원사였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 원사는 식당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임규태 병장이 소린 중위를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임 병장? 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규태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흥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사에게도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원사님도 오셨으니 잘 됐네요. 이 영양장교의 업무 태도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원사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낮춰요. 다른 병사들이 식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임규태는 전혀 진정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과격하게 행동하며 주변 의자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때 조리병들이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중위님, 저희가 나갈게요. 위험하니까 뒤에 계세요. 하지만 소리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여긴 제가 지켜야 하는 곳이에요. 소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원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영양장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장에서 동료들을 지키던 군인의 다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임규태는 빈 식판을 바닥에 거칠게 내던지며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가만 안 있겠어요. 오늘 아주 제대로 판판 깔아보겠습니다.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철커덕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소린의 몸이 미세하게 긴장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 몸에 밴 반사적 대응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소린의 손은 작게 역학 중심을 잡는 자세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발의 위치도 순간적인 대응이 가능한 균형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707특임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소리는 707 요원 시절 보급품 보호 전문가였습니다. 폭발 전문가도 저격수도 아니었습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중요한 보급품을 지켜야 하는 은밀한 근접 제압 분야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소음 없이, 흔적 없이 신속하게 위험 요소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장이 아니라 부대 식당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자국의 병사였습니다. 소리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어. 원사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규태의 행동은 이미 단순한 불만 제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소린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연약해 보이던 소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마치 숙련된 전사의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세에서는 어떤 준비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임규태는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더욱 과격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모두들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부대 영양장교의 실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병사들은 임규태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임규태가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의자를 들어 올리며 위협적으로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따져봅시다. 소린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의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때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성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 정체를 드러낼 순 없어.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훈련된 본능과 현재의 평범한 일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사는 이제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장에게 연락을 하려고 무전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중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임규태는 그것마저 막으려 했습니다. 잠깐요. 보고하기 전에 제대로 된 해명부터 듣고 싶어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활관 간부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사의 무전 연락을 받은 중대장과 부중대장, 그리고 군기반장까지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한 중대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임 병장, 설명해 보세요. 임규태는 간부들이 나타나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자신만의 논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 운영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영양장교님이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하지만 임규태의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중대장님, 혹시 얼마 전 부식 납품업체와 관련된 소문 들으셨나요? 이 영양장교님이 뒤로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순간 식당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조리병들과 다른 간부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날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칠 전 실제로 부식 일부가 분실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억울한 누명은 707특임대 시절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악의적으로 씌워진 누명이었습니다. 동료가 배신당하고 잘려나갔던 그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중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부식 분실 사건은 이미 상부에 보고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임 병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임규태는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며칠 전 부식창고 CCTV가 이상하게 꺼졌던 일 기억나시죠? 그날 영양장교님이 혼자 늦게까지 남아 계셨다는 것도요. 간부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임규태의 말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조리병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중위님이 정말 늦게까지 계셨는데 CCTV가 꺼진 것도 이상했고 설마 정말 작은 속삭임들이 식당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 억울한 누명으로 동료가 잘려나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의혹에서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 누명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닙니다. 소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침착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누군가 제 사물함을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너무나 의심스럽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규태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중위님이 평소에 얼마나 조용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지 뭔가 감추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중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따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이미 의혹의 씨앗은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동료 장교들조차 속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하긴 했어. 너무 조용하고 부식 분실된 날도 혼자 남아 있었다던데.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갑자기 미녀 영양장교는 부대 물자를 빼돌린 의심을 받는 장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군단 감찰팀이 갑자기 부대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누군가 익명 제보를 넣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감찰팀은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CCTV가 꺼진 그 시간대에 소린의 군카드 사용 내역이 부적절한 장소에서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감찰관은 증거 자료를 소린 앞에 펼쳐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위,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소리는 무너지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누군가 제 카드를. 하지만 감찰은 냉혹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중이의 카드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사용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른 설명이 있다면 해보세요. 소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동료 장교들조차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겉으로는 착한 척했지만 갑자기 소리는 조사 대기실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나는 왜 늘 믿음을 잃는 걸까?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원준호 원사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소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사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소린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괴로움이 역력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원사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 사실 그날 CCTV 제가 껐습니다. 소리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원사는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위님이 부임하고 난 뒤 얼마 안 되어서 부식 납품 업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원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부식 납품량을 조금 부풀려서 계약하고 그 차액을 나눠 가지자고.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소리는 숨을 죽이고 원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박을 시작했어요. 제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중위님을 엮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어요. 원사는 주먹을 꽉 쥐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중위님 같이 새로운 여성 장교를 타겟으로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중위님을 공경에 빠뜨리면 부대에서는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장교를 교체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새 영양 장교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계획이었어요. 소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사님이 그날 밤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든 중위님을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그때 떠올린 것이 CCTV를 끄고 중위님의 군카드를 잠시 가져다 쓰는 것이었습니다. 원사는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부대에서는 빠르게 영양장교를 교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업체들의 목표도 사라지고 중위님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린의 마음이 아렸습니다.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려는 비뚤어진 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사님, 저를 지키려고 저를 범인으로 만드셨다고요? 원사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미 중위님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소린의 눈에는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무모한 선택을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원사와 겹쳐 보였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지만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절실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이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원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것은 그날 업체 사람들과 임 병장이 만났을 때 녹음한 겁니다. 임 병장은 이미 그들과 한편이었어요. 식당에서 일으킨 소동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소리는 녹음기를 받아들며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렸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임규태와 낯선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병장,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 네, 영양장교는 이제 완전히 의심받고 있어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감찰팀이 오면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제시하면 되겠네. 그런데 혹시 원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 마. 원사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어. 그도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할 거야. 소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사뿐만 아니라 임규태까지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사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 왜 지금까지? 제가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협박했거든요. 제 가족들까지 위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원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중이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중이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드렸네요. 소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습니다. 원사님, 이제 그만. 도망치지 않겠어요. 소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에 그녀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임규태와 납품업체의 배후를 잡겠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원사는 놀란 표정으로 소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녀에게서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이님, 그들은 생각보다 조직적이에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원사님, 저에 대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원사는 소린의 변화된 눈빛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조용했던 그녀에게서 전혀 다른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숨겨져 있던 다른 인격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중이님,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 소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사님, 제가 영양장교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전역 후 바로 이곳에 부임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소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보급지원 요원이었어요. 원사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707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그곳 출신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훈련을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707이라고요? 그럼 중이님이. 네, 맞습니다. 보급지원 요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물건만 나르는 게 아니에요. 적진에 침투해서 중요한 보급품을 지키고 필요할 때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임무였습니다. 소린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707특임대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은밀 제압 전문이었어요. 소음 없이, 흔적 없이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기술. 그것이 제 특기였습니다. 원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온화한 영양장교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특수요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평범한 영양장교로 지내신 건 과거를 묻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707에서의 시간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소린의 눈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외 파병 중에 동료들을 잃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보급품 때문에 작전이 발각되어서 몇 명의 전우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역하고 조용한 곳에서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원사는 이제야 소린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녀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소린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원사님과 저를 이용해서 부대 전체를 농락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임규태가 납품업체 사람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셨죠? 그 장면을 포착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중위님, 그들이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원사님,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들을 헤쳐왔는지 아세요? 이 정도는 오히려 쉬운 편이에요. 그날 저녁 8시 부대 뒤편 주차장에서 임규태와 납품업체 직원의 은밀한 만남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소린과 원사는 미리 그곳 근처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중위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그들이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공격해온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죠. 소린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익힌 기술들이 몸속 깊이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약속 장소에 임규태가 나타났습니다. 곧이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2명의 중년 남성이 임규태와 만났습니다. 잘했어, 임 병장.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네, 영양장교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감찰팀 조사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원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도 문제 없어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할 거예요. 소린과 원사는 숨죽이며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업체 직원 중 하나가 소린과 원사가 숨어 있는 방향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는 재빨리 손짓으로 원사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임규태가 손전등을 켜며 그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거기 나와. 소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군. 계속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707특임대 시절의 본능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한번 정체를 드러내면 다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규태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임규태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원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원사님, 제가 신호하면 녹음기를 켜세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해요. 그리고 소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임규태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양장교님? 왜 여기에? 소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병장, 그동안 수고 많았네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납품업체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임병장, 저 여자가 누구야? 왜 여기 있는 거지? 임규태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저와 원사님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협박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들었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그 순간 임규태가 소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폭력으로라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 가만 안 둬. 하지만 임규태가 소린에게 달려든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예리한 마치 숙련된 전사의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소리는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임병장, 멈춰요. 하지만 임규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들고 소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린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707특임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이 본능적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소리는 단 한 번의 정확하고 빠른 동작으로 임규태의 팔을 비틀고 그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전혀 소음이 나지 않는 완벽한 707식 조용한 제압 기술이었습니다. 아! 임규태는 갑작스러운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소린의 제압 기술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도록 관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주차장에 소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영양장교 이전에 전우를 지키던 사람이에요. 납품업체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여성 장교가 순식간에 병장 하나를 완전히 제압해버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당신들도 도망치지 마세요. 소린의 목소리에는 707특임대 시절의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원사는 이 모든 장면을 녹음기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임규태와 업체 직원들의 대화, 그리고 임규태가 소린을 공격한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임병장,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소린의 제압 기술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실제로 다치게 하지는 않는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임규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업체에서 돈을 주기로 했어요. 중위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새로운 영양장교를 들여보내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했나요? 500만 원. 저녁 후에 주기로 했어요. 납품업체 직원들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소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세요.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원사는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임규태의 공격, 소린의 정당방위, 그리고 진실을 고백하는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원사님, 지금 즉시 중대장님께 연락하세요. 헌병대에도 신고하고요. 네, 중위님.
원사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어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규태는 여전히 소린의 제압 기술에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저를 놓아주세요. 임 병장, 당신이 저와 원사님에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것도요. 소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멀리서 헌병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사의 신고를 받고 급히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임규태를 조심스럽게 놓아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임 병장,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세요. 헌병대가 와서 조사받을 때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하기 바랍니다. 헌병대 차량이 주차장에 도착했고 헌병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소리는 자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병대의 조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원사가 제공한 녹음 파일과 동영상 증거, 그리고 임규태의 자백까지 더해져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납품업체의 부정계약 시도, 임규태의 매수, 그리고 소린에게 씌워진 누명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린은 부대장실에서 공식 사과를 받았습니다. 부대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판단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부대장님.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까요. 소린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온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부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녀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소린을 조리병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중위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의심했던 거. 조리병 2병 김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조리병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소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상황이 그럴 만했으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대 전체에는 소린에 대한 새로운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사들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영양장교님이 707 출신이시라고?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함부로 임 병장 제압하는 거 봤어? 진짜 대단했다던데. 며칠이 지나자 소린에게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사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정중해졌고 간부들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거리감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조리병이 소심하게 소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중위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소리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괜찮다고 했잖아. 군대라는 곳이 누구나 상처를 품고 버티는 곳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소린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사는 사건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소린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고 소린과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중위님, 내일 메뉴는 어떻게 하실까요? 원사님이 제안해 보세요. 요즘 병사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더욱 단단한 동료애가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소린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자신의 과거와 마침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부식창고 옆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소리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07특임대 시절 함께했던 전우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잃었던 아픔, 자책감, 그리고 그로 인해 평범함 속에 숨어 살려 했던 지난 시간들. 미안해. 그동안 너희들을 잊으려고만 했구나. 소리는 조용히 내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나도 누군가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원사의 비뚤어진 보호, 조리병들의 걱정,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 보여준 부대 사람들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을 거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게.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소린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당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식단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리병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도왔고 원사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는 어떠세요? 중위님, 정말 맛있어요. 고향 생각이 나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시골 된장을 더 많이 넣었거든요. 병사들과 나누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소린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으며 소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한 끼 지켜냈네.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식사를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는 의미였습니다. 식당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대의 풍경은 여전히 80년대와 현재가 공존하는 묘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린에게 이곳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먼 산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소린의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